이번 시간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식중독 예방관리법이랑 이제 평가 항목 중 기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3월 달에는 조리장 1편에서 평가 항목과 관리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4월에서는 조리장 2편 평가 항목 및 관리 기준과 이제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점 위생등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신청한 음식점에 한해 위생 상태를 평가해서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평가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가 되고 공개가 되는데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식중독 발생 감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매출의 향상에 도움이 돼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는 64개의 평가 항목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데요. 매우 우수는 90점 이상, 우수는 85점에서 90점 미만, 그리고 좋음은 80점 이상에서 85점 미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표는 총 6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 분야가 10가지 항목이 있고 일반 분야가 이제 44가지 항목, 공통 분야가 10가지 항목이 있어서 총 64개의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분야가 10가지 항목에서 한 가지라도 부적합할 시 위생등급제 평가가 보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항목인데요. 기본 분야가 10가지가 모두 지켜져야 그 다음에 점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가지 항목은 모두 다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4가지 항목이 모두 평가가 되면은 총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위생등급제를 인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위생등급제 평가는 신청 기간은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에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여 식약처 인증원에서 이제 평가가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은 60일 이내에 인증원이 오셔서 인증을 받게 되고요. 사후 관리는 인증을 받고 난 후에 1년 후에 이제 인증원이 다시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후 관리 차로. 그래서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으면요.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2년간 위생 출입 검사가 면제가 됩니다. 뭐 보건소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면제되는 업소라고 해서 이제 2년 동안 출입 검사가 면제가 되고요. 또 위생등급제 현판이나 인증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설 설비 개보수, 비용 융자 지원 등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제에 앞서서 이제 식중독 예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식중독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섭취했을 때 발생되는 감염성 질환이나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집단 급식소는 동일한 식품을 2인 이상 섭취하여 이제 유사한 질병을 발생할 경험이 있었을 때 그거를 집단 식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식중독의 분류는 이제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 식중독으로 나뉘어지는데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발병을 하고 이렇게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으로 나뉘어집니다. 감염형은 식품과 함께 섭취한 미생물이 체내에 증식되어 식중독을 일으키고 독소형은 미생물 증식에 의한 독소가 식품과 함께 섭취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데요. 또 바이러스 식중독이라고 따로 있는데 바이러스 식중독은 이제 2차 감염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분변이나 구토물, 물 등의 경로로 이제 식품이나 환경에 오염돼서 감염이 되는데 주요 원인군에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법으로 6개의 수칙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손 씻기. 작업 전후에 이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거. 손에 보여지진 않지만 세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급적 작업을 하고 나서는 바로바로 손 씻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육류, 어패류, 회조류는 모두 익혀서 먹는 거. 세 번째로는 이제 물은 끓여서 마시는 거. 네 번째로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제 세척, 소독해서 관리해 주시는 거. 그 다섯 번째는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칼, 도마, 구분 사용하는 거. 여섯 번째로 이제 식재료 보관 온도 준수하는 건데요. 냉장이나 냉동식품 잘 온도에 맞게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손 위생 관리로 이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언제 손을 씻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출근했을 때나 식재료 취급할 때나 뭐 전화 사용했을 때나 쓰레기 취급, 화장실 사용했을 때, 작업 시작 전후 코를 풀거나 머리, 얼굴을 만지거나 세척제를 취급했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손을 주기적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위생등급제 기본 분야 평가 항목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 우선 위생등급제 신청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신청의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한 가지라도 체크가 되면 위생등급 평가가 보류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업장 내에 식중독 이력이 3년 이내에 있었는지, 업장이 이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영업장 외에 다른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아니면 식자재를 영업 장소 외에다가 보관하고 있는지, 애완동물 출입이 가능한지, 부적합한 식재료로 이제 표시사항이 없이 제조하거나 판매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식재료에 한글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서류로 이제 위생 교육 수료증이나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기서 이제 하나라도 체크가 되면은 위생등급 평가가 보류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위생등급제 기본 분야 10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적합할 시 위생등급 평가가 보류되는 항목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식중독 3년 이내에 발생 이력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음식물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재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라벨지를 부착해서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로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인데 개인위생 복장과 보건증,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유통기한 경과되지 않도록 꼭 표시하셔서 관리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로 식품용기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셔서 식재료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칼도마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일곱 번째로 세척제, 살균제, 소독제 등 별도 보관과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식재료하고 소모품하고 같이 두시면 안 되고, 세척제는 위험물질이니까 별도로 보관 장소를 마련하셔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식재료 보관 온도 준수 사항인데 실온, 상온, 냉장, 냉동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관 온도에 맞게 식재료를 온도에 맞게 이제 저장하셔야 되고요. 튀김류 유지의 상가 관리로 튀김류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가 층전지 이용하셔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열 번째로 지하수 사용 유무로 이제 우리가 먹는 물이 적합한지를 보는데요. 정수기 사용하시면은 괜찮으시고, 이제 지하수 사용하시면은 수질 검사지 있으셔서 이제 먹는 물이 가능한지를 확인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0가지 항목이 있으니까요. 모두 지켜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네, 개인위생 관리로 개인위생 복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복장은 위생모는 조리하실 때 이제 머리카락이 모자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다 넣으셔서 머리를 청결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마스크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장신구도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발찌, 장신구 착용을 하시면 안 되세요. 손은 이제 위생 장갑 끼시고 사용하셔야 하고, 매니큐어를 바르시면 안 되고, 손톱도 짧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위생복 같은 경우는 유니폼이 있으시면은 유니폼이 입으시면 되고, 유니폼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위생 앞치마를 착용하셔서 청결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위생화도 이제 크록스화 많이 신으시는데 이게 외출화랑 구분이 되시면 괜찮으세요. 그래서 크록스화 신으시면은 이제 조리장 내에 다 크록스화를 신으셔야 되고 간혹 이제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이제 외출화로 보이시니까 이제 위생화랑 외출화 구분하셔서 신으셔야 합니다. 네, 이제 개인위생관리에서 이제 서류 부분인데요.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을 꼭 미리 받으셔서 이제 검진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되시니까요. 검진일 넘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보건증 업장 내에 소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들으셔야 되는데요. 듣고 이제 서류도 출력을 해주셔야 돼요. 업장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기간이 다른데요. 일반 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랑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제과점은 대한제과협회에서 위생교육 수료증을 들으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제 칼, 도마, 색깔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급적 칼이랑 도마는 같은 색깔로 사용하셔서 구분하실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반 분야로 조리장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냉동고 안에 이제 식재료 구분 보관과 정리 정돈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오염도가 낮은 식품은 상단에, 오염도가 높은 식품은 하단에 놔서 구분해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혹 냉장 냉동고에 외포장 박스 넣어서 그대로 보관하시는데 외포장 박스 있으시면 안 되세요. 외포장 박스 제거한 다음에 식재료 안에 넣어서 보관해 주셔야 되고 선입 선출 가능하도록 식재료를 정리정돈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정리정돈해서 선입 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하고 관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냉동식품의 해동 방법이 3가지가 있으세요. 우선 첫 번째로 냉장 해동, 두 번째로 흐르는 물 해동, 세 번째로 전자레인지 해동이 있는데 3가지 해동 외에 다른 해동을 하시면은 안 되시고 이제 만약에 냉동에 두었다가 냉장 해동을 할 때 꼭 해동 중 표시를 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해 주셔야 되고 흐르는 물 해동은 4시간 이내 해동을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흐르는 물에 넘치도록 해동하거나 상온 해동하거나 온수 해동하거나 해동 후 재냉동하거나 이러한 해동 방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조리한 식품을 제외한 이제 원재료나 전처리 식품, 반조리 식품들이 밀폐해서 잘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계란이 있는데 계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란 전용 냉장고가 있으시면은 이런 계란판 그대로 보관이 가능하지만 계란 냉장고가 없고 다른 식재료랑 같이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별도 용기를 마련하셔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판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부적합한 사례를 보시면은 계란을 상온에 보관하신 경우, 계란은 무조건 냉장 보관하셔야 한다고 하셨죠. 상온 보관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기 식재료 같은 경우 이제 덮개 없이 보관하시면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덮어서 보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이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제 냉동 이제 보온고, 보관 온도의 준수에 맞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냉장식품은 냉장고에, 냉동식품 냉동고에, 따뜻하게 보관한 식품은 보온고에 넣어서 보관하셔야 되고 보관할 경우에 이제 덮개를 꼭 사용하셔서 주변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보관 방법 미흡한 경우는 이제 밀폐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점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개봉 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는 상관이 없지만 개봉한 식재료는 조리식품의 조리일자, 사용 기간, 유통 기한을 꼭 적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냉장, 냉동고 앞에다 식재료 관리표를 붙여서 입고일, 개봉일, 유통기한 하셔서 적으시는 방법도 좋고요. 아니면 개봉한 식재료의 위에다가 개봉일자 적어서 관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표지사항, 라벨 라벨지 있으시죠? 그걸 이제 식재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붙여서 개봉이랑 때문에 이렇게 라벨이나 관리표를 사용해서 꼭 식재료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재료를 세척 소독하는 방법은 이제 채소랑 과일을 꼭 세척 소독하셔야 되는데요. 채소, 과일 세척 소독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세척제와 소독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척제와 소독제가 이렇게 훼손되어 가지고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이 경우는 이제 식재료나 세척제랑 혼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사례로 걸릴 수가 있고요. 이제 세척제를 부적합한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음식물 같은 물통인데 세척제를 담으시면은 이제 혼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부적합한 사례로 분류가 됩니다. 채소, 과일 세척 방법은 이제 채소, 과일 세척제를 이용해서 소독액을 제조를 하고 5분 이상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서 2번에서 3번 이상 헹궈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채소, 과일은 이렇게 꼭 세척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분해서 사용하는 양념통. 저희가 이제 양념류나 소스류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업장 내에서. 그럴 경우 이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시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 라벨로 붙여놔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보이시죠? 주변도 다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적합한 경우지만, 부적합한 경우를 보시면 이제 소스류 통이 지저분한다든지 주변이 막 덮개로 덮어 있지 않고 다 흩어져 가지고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으시면은 이러한 경우는 부적합한 사례로 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8번째로 이제 손세척 구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조리장 내에 별도의 손세척 구간, 소독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인증원이 오시면 조리장을 들어가시면은 손 먼저 씻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때 이제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나 손건조용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이 3가지는 꼭 구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시다면은 다 구비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손세척 방법을 조리장 그 손세척 구간에다가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또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손세척 방법도 이제 있으시다면은 붙여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통을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주변이 청결한지, 파손된 곳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쓰레기통은 이제 잔반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 2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는지를 보는데, 이렇게 위에 부착해서 일반 쓰레기통이냐 잔반 쓰레기통이냐 용도별 구분을 사용하셔야 되고, 무조건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뚜껑이 없이 사용하거나 이제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하다던가 이러면 이제 점수를 받으실 수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분야 10가지 항목 제가 한 가지라도 부적합하면은 등급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사후 관리할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본 분야 10가지 항목을 먼저 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본 분야에 부적합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 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먼저 기본 분야 10가지는 꼭 챙겨야 되시는 항목이세요. 이제 위생 서류 점검을 하십니다. 위생 점검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시잖아요. 그럼 2년 내에 그 서류가 다 가지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월별 위생 교육 일지, 뭐 일일 위생 관리 일지, 화장실 관리 일지, 일지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만 꼭 챙겨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증 받고 그 이후까지 다 이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위생 등급제 관련 컨설팅을 진행해 왔었고요. 작년에는 95%의 인증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위생 등급제 컨설팅 관련해서 이제 그 업장 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요. 위생 등급제에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이런 서류, 부착물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생 관리 키포인트 말씀드릴게요. 개인 위생 관리로 개인 위생 복장, 건강 검진으로 이제 보건증,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이 세 가지 꼭 다 지키셔야 되고요. 식재료 유통기한은 꼭 경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식재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차 오염 방지로 칼 도마는 육류, 어류, 어패류, 채소류 등으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하고 청소 부분 매우 중요하죠. 위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리장이라든지 객석이라든지 건물 주위라든지 다 청소 정리정돈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식재료 보관 온도도 꼭 준수해 주셔야 돼요. 이제 실온, 냉장, 냉동 보관 준수하셔서 이제 올바른 해동 방법으로 숙지하셔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